제가 진짜 많은 곳에 가본 것 같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문이 독특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한국밖에 없는 고정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고정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그냥 대표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아, 고정문 뭘 그렇게 막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안 던지는 게 우리한테는 불편함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제가 진짜 많은 곳에 가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라 몇 개일까? 한번 세볼게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마이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일본, 동아인민공화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3개인가요? 몇 개죠? 어쨌거는 좀 많이 가봤는데요.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문이 독특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세요, 닫으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요. 그거는 뭐 모든 나라 다 뭐 이렇게 뭐 티레, 부세 막 이렇게 다 있고 뭐 퍼, 샤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미세요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여닫이잖아요. 여세요. 왜 여세요로 안 하시는 거죠? 네, 어쨌건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한국밖에 없는 고정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고정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 뭔가 용납이 될 수 있는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 제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정문이 사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생활을 하면서 고정문인지도 모르고 막 열려고 하다가 막 왜 안 열리지 하다가 답답해서 보니까 이제 고정문이니까 누가 잠겨놓은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귀찮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런 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도 그런 경험을 해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캠퍼스 그렇게 이제 다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주변에 있는 이제 한국인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랬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있었죠.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그게 어떻게 안전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안전을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뭐 양쪽이 열릴 수 있으면 사이에 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뭐 문을 열고 닫을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지만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답변을 들었냐면 이건 진짜 생각만 해서 전 너무 웃기는데 문 두 개인데 하나 고정문인 이유가 혹시나 문 중에 하나가 고장 날까봐 나중에 쓸 수 있게. 아 진짜 문 한쪽이 고장 날까봐 하나 미리부터 고정시켜서 그 문이 고장 날 때 바꿔서 고정해서 이제 고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이유가 또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정문은 이렇게 양쪽이 그냥 열린 채로 누가 두지 않게끔 한쪽을 이렇게 고정하는 거다. 왜냐면 가끔 뭐 들어가서 꼬리가 길어가지고 문을 안 닫는 경우가 있으니 양쪽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 안 되고 뭐 대한민국에서 워낙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한때 이제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뭐 정전을 할까봐 이런 얘기가 오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 건가? 그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뭔가 그까지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뭐 안전이고 효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게 상상해 보세요. 건물에 화재가 있어요. 화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양쪽 문이 열려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전상 그 화재 피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쪽이 닫혀 있으면 많이들 줄 서 있어가지고 다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양쪽을 쓸 수 있게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 쓰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있는데 그 선택을 차단해 놓고 고정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통과를 못해서 다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건데 왜 이렇게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까요? 이런 거를 만약에 워낙 너무 이제 고소를 하도 많이 하는 사회가 미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건물주가 한쪽 문을 고정시켜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누군가가 고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몸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뭐 휠체어가 있으면 차별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하는 그런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뭐 이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는 약간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걸로. 예. 근데 이건 이제 뭔가 그냥 끝까지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게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문, 왜 타일러가 자꾸 고정문 문제 삼을까? 이런 건 고정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있을까 하고 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고정문을 뭐라고 할까 막 이런데, 영어권에서는 fixed door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그 fixed door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고정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번역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fixed door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에 미닫이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미닫이 말고 그런 아예 다 유리창인 그런 아파트나 베란다 나갈 때 있는 그런 미닫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fixed door가 뭐냐면, 이런 미닫이들 중에서 한쪽을 늘 고정시켜서 그냥 한쪽은 어쨌건 항상 막히기 때문에 양쪽을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쪽을 밀어야 되는지를 그냥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fixed door,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열 수 있는 문의 한쪽을 고정해 버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문제를 삼아야 할 이유는 고정문 그 자체가 아니고, 고정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자체, 그리고 이 고정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고정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되게 막 바쁜 점심시간이고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큰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열고 들어갔는데 다들 똑같은 문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하나, 나가는 문 하나 이렇게 이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이 막 8개예요. 막 8개인데 안 열어요. 근데 왜냐면 뭐 고정문이겠지 하고 그냥 자꾸 열린 문으로 가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정문을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열고 굳이 다 하나의 문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 불편함을 꼭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제 그런 왜? 라는 질문을 안 던지는 게 우리한테는 불편함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우리가 왜 고정문이 있냐 따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너무 익숙해져서 그거 너무 당연시해서 우리에게는 선택지를 그냥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고로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의 한계를 너무 많이 짓는 경우를 그렇게 해서 고정문의 사례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그냥 대표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정문에 대해서 묻든 다른 거에 대해서 묻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왜? 라는 질문을 묻지 않으면 있든 없든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 열 수 있는데 제발 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왜? 라고 따지고 이렇게 좀 생활을 같이 해보면은 좀 더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앞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고정관념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늘리거나 조금 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면 이렇게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정문 뭘 그렇게 막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마땅한 이유가 나오지 않은 것들이 그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좀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왜일까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정문 말고도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잔뜩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고정문을 누가 이렇게 고정하자고 시작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면 꼭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고정문부터 시작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성, 세상을 바꾸는 어떤 발전의 기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사회를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회를 볼까요?